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3년 8월 9일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씨 재판에서 또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재판에서는 이화영의 아내가 갑자기 고성을 지르면서 이 재판을 깽판 놓더니 이번에는 이화영의 변호인이 고성을 지르고 갑자기 사임을 하면서 결국 이 재판을 또 깽판 났습니다. 결국 어제 열린 재판은 파행으로 끝났고 또다시 22일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의심이 들죠. 도대체 이 아내는 누구를 걱정하는 아내이며 이 변호인은 누구를 위하는 변호인인가? 아니, 이화영 씨 입장에서는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니고 변호인도 내 변호인이 아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파행으로 끝난 재판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이 재판에 몰렸는데 모두가 이화영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미 쌍방울 측에서 500만 불 그리고 300만 불 돈을 북한에 제공했다라는 것은 뭐 다 나와 있는 증거죠. 자, 이에 대해서 김성태와 안부수가 경기도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재명의 방북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돈을 줬다라고 이미 다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뭐 국정원의 문건이라든가 또 경기도 측에서 낸 그 이재명의 방북 요청 문건 또한 있고 이 외에도 여러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증언,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이 이화영의 진술은 여기에 활용 정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화영이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이 쌍방울 측에 이재명의 방북을 지원 요청했다라는 것, 그리고 쌍방울에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과연 재판에서 진술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서 검찰에서는 진술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계속 재판을 마치 회방하는 듯이 깽판을 놓고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아내 성균관대 운동권 출신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화영보다 이재명을 대체 더 걱정하는 것이냐 이런 의심이 드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나온 변호인마저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변호인이 이 피고인 즉 이화영의 진술이 압박에 의한 것이다, 거짓 진술이다, 그리고 이 재판부를 기피하겠다,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변호인이 냈습니다. 문제는 이화영은 나는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내 변호인인데 변호인은 내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이화영은 자신이 한 진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 기피 신청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이 다른 재판부로 교체해달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이 진술이 잘못되었다, 압박에 의한 것이다, 어떤 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런 의견서를 낸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체 이 변호인은 대체 이화영의 변호인이 맞느냐, 아니면 뭔가 뒤에 어디선가 사주를 받고 이 재판에 참석한 변호인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제 나온 변호인은 덕수라는 법무법인의 변호인인데 민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재명의 이 선거법 관련 소송에서 또한 변호인단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재명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제 재판에 출석했는데,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그동안 해광이라는 법무법인 이 소속의 서 변호사와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광 측의 변호를 받고 싶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해광 측은 이 변호인 선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부부간에 뭔가 입장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입장이 정리되면 그때
이 재판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해광 측에서는 어제 출석을 하지 않았고 대신에 덕수 쪽의 김형태 변호사라는 사람이 출석을 했는데 이런 행태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어제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서면 입장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인 해임과 관련해서 배우자가 오해한 것이어서 오해를 신속하게 해소해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부적절한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덕수가 아니라 법무법인 해광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덕수 측 변호인 싫다라는 거죠, 결국. 자, 이에 대해서 검찰은 재판 지연을 우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 외부적인 상황으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 솔직히 피고인 측에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 덕수도 공판에 참여를 계속했지만 피고인 측과 어떤 소통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정상적인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차라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덕수 측 변호인 발끈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피고인과 소통을 계속해왔다. 변호사가 나와 있는데 마치 제가 유령인 양 국선을 논하고 있다. 덕수는 아직 사임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변호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아주 소리를 쳤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이화영은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이 자신의 진술을 엎은 적이 없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변호인이 완전히 피고인 측, 그러니까 자신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의 있다. 피고인의 의사에 맞는 발언인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변호인은 그건 피고인이 할 말이다. 당신이 변호사냐? 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검찰이 당신이라뇨? 변호인, 당신이란 말은 하나님한테도 쓰는 말이다. 자, 그래서 이쯤 되면 변호사의 의도가 이건 깽판치자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화영 씨의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덕수의 입장과 반대로 다음 기일에 해광과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이 덕수 측 변호인과는 이건 같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다른 법무법인 해광과 같이 여기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요청한 것이죠. 자, 그래서 잠시 이 의견 조율을 위해서 휴정이 됐습니다. 자, 돌아와서는 덕수 변호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덕수를 해임 안 한다고 했지만 해당 재판은 신뢰가 없는 상태여서 공소장에 없는 내용을 1년여간 재판한 것이다. 사임하려고 한다. 자, 이어서 재판부에 기피 신청서와 증거 의견서 그리고 사임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검찰은 아니 사임하려는 마당에 덕수는 지금까지 어떤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피고인과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는 이런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니냐. 즉, 아니 덕수 측 변호인이 여기에 와 있는 거는 이화영의 진술을 뭔가 엎어보고자 하는 이런 미션이 있는 거냐, 아니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걸 캐 묻는 거죠. 그러자 덕수 변호인, 미션이라니 예의를 지켜라. 내가 누구 미션을 받냐. 40년 동안 이런 재판 처음 받는다. 또다시 고성이 오갔고 변호사 바로 그냥 나가버렸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날 이 변호인이 재판에 온 목적은 뭔가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의뢰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의뢰인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런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말한다? 이게 어떻게 변호인입니까? 그러니 이건 뭔가 어디선가 사주를 받고 뭔가 이화영을 견제할 목적 또는 이화영의 진술을 막기 위해서 결국 이 재판을 회방 놓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변호사 이재명의 변호사 노릇했었고 민변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쌍방울, 이 재판에 얼마나 목숨 걸고 있으면 이런 식의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이런 재판, 지연, 이런 회방을,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재판이 또다시 파행을 빚는 것을 보면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을 한 방에 감옥에 보내버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면 틀림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의 무리수가 계속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재판은 22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 이화영을 뭔가 글쎄요, 이화영의 입을 막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